자, 438페이지에 그 부동산 중개계약이 나오는데요. 이 중개계약은 이제 여러분 채권법, 계약법에서 그 법적 성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은 필요 없고, 여러분 441페이지로 가면 그 중개계약의 유형이 미국식 분류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거기 3번을 봅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의 유형은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을 원용하여 우리가 도입을 했다 이거예요. 특히 일반 중개하고 그 전속 중개계약이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주전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독점, 공동중개, 순가중개계약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했듯이 일반 중개계약, 이것은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의뢰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법의 명문에 22조, 23조에 규정이 있어서 본 것들이고, 그래서 1번에 일반 중개계약 나오는데 이건 다시 하지 않고 넘겨보면 그 2번에 1번을 봐봐요. 특징만. 자, 일반 중개는 우리 법의 명문의 규정을 둔 그랬잖아. 똥골뱅이. 우리 법의 조문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관행,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약이다 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얘는 없어요. 자, 2번으로 가면 독점중개.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일반화된 건데 우리 전속하고 개념은 같아요. 자, 특정한 개공에게 독점적으로 의뢰하는 형태 딱 써졌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오른쪽 페이지 3번을 보는 거야.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똥골뱅이 그 미국의 중개업 협회가 권장하는 형태다. 그게 한번 물었어 오래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일반화된 게 뭐냐, 미국의 협회에서 권장하는 형태가 뭐냐,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봤다니까. 그 써진 건데. 자, 그 다음에 3번 물어본 거나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 자, 3번 전속중개. 그것도 별거 없고, 이제 4번으로 가봐요. 공동중개를 봅니다. 개공의 단체 또는 거기다 줄체하여 거래정보센터 기타 2인 이상의 개공들의 공동활동. 오늘날 여러분 공동중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단체, 센터, 2인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개업자들이 여러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라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래 정보망 했었죠. 정보망의 개공 상호간 그랬잖아. 이런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중개가 대표적인 공동중개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넘겨보면요 3번을 봐봐요. 거기서는 공동중개는 여러 사람의 공동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장점이요, 시간 비용이 뭐예요, 절약되고 신속한 중개 완성, 장점. 그 다음에 조직화, 능률화, 가장 이상적 형태. 그렇게도 물었어. 거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정보화 써놓으면 돼. 정보화. 거래 정보망이 발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보화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요. 조직적이다, 능률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간 비용이 절약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집을 하나 알아보려고 한 중개업소를 들어갔어요. 중개사무소를. 근데 거기 봤더니 내가 적당한 물건이 없어. 나오려고 했더니 중개업자가 잠깐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들고 계세요 하면서 다른 중개업자들한테 막 전화를 해서 물건을 찾죠. 그래서 이 중개업자만 따라가면 여러 개의 물건을 볼 수 있도록 자기들끼리 정보망을 통해서 다 물건을 알아봐서 연락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화, 능률화, 정보화,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에서 거꾸로 이 특징을 써놓고 어떤 중개계약을 말하냐 찾아봐라, 이렇게도 이제 묻는 거야. 이런 건 시험 내면 다 맞춰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빵점짜리가 없어요. 이건 맞추고 오거든.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 아쉽게 2, 3년에 한 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들은 빵점은 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푼다 이 말이야. 나중에 문제 2개만 보면. 자, 5번의 순가중개. 이미 2주 전에 나왔었지. 중개 수수료에서. 거기 보면 순가중개란 의뢰인 똥골뱅이. 가격을 의뢰시에 개공에게 제시해요. 자기가. 그리고 초과한 금액은 다 수수료로 가지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순가중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미리 제시를 한다니까. 자, 사장님 나는 5억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차액을 당신이 알아서 보수로 챙겨가세요. 그런 걸 우리가 순가중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2번만 보면 돼. 특징의 2번. 자, 현행 우리법에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지. 우리 법에는 일반중개와 전속중개만 규정이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토지 같은 경우라든가 급한 매도자들은 이런 순가중개계약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3주 전에 금지행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그 33조 금지행위 나오잖아요. 법정 보수 실비에는 어떠한 명목에 우리가 똥골뱅이 친 기억이 있죠.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 그래 있잖아. 그래서 순가중개 체결 후 실제로 받은 보수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면 이건 법 위반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위반이. 그러면 이하이면 상관이 없겠지. 이하이면. 그래서 순가중개 자체는 중개업장에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익을 남겼어도 초과되면 법 위반이고 그걸 부당이득으로 어떻게 하겠어? 다 돌려주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쟁이 파트에서 가보면 여러분들이 다 줄친 기억이 있어요. 아마 210 여러분들이 5페이지 가봐요. 215페이지 가보면 거기 위에 상단에 4번에 있지. 소위 순가중개 나오잖아. 줄 쳐져 있잖아. 거기 네 번째 줄 봐봐. 즉 찾았나요? 순가중개는 결과적으로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고 보수를 뭐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이다. 줄 쳐졌어 안 쳐졌어? 안 쳐진 사람도 안 왔거나 졸았겠지 거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도 더 받을 수 없다요. 따라서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요. 순가중개 자체는 계약 자체가 법 위반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순가중개는 우리 법에 명문의 금지 규정이 있다. 없다죠?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그렇게도 물어요. 자, 이렇게 중개계약은 그 이해는 없어요. 448페이지로 가면 이제 실무의 과정에서 이제 조사 확인으로 왔어요. 이 조사 확인이 이제 시험에서는 거의 3문제 정도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8문제 중에. 그러면 자, 매도자로부터 중개업자가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이제. 그러면 이자의 부동산을 내가 조사를 먼저 해야만이 매수자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조사라니까.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2절로 내려갔더니 조사 확인 방법 나오지. 목차 1번이 뭐라고 돼 있어? 의뢰인을 통한 확인. 동글뱅이. 오른쪽 페이지 2번이 뭐요? 공부를 통한 확인. 한 장을 넘겨보면 오른쪽 페이지 3번이 뭐요? 현장. 그래서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공적장부, 세 번째가 뭐예요? 현장조사. 이 현장조사가 임장활동 학계로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뢰인을 통한 조사를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매도자나 임대의 의뢰를 받았을 때 먼저 개공이 당사자로부터 기본적인 사항이나 상태 등 정보를 얻는다. 여러분들이 집을 내놓으러 가면 당연히 물어보지. 대지가 몇 평이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거 물어보죠. 보증금 매매가 이런 거. 그렇게 조사하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2번에 1번을 봐봐요. 거기 첫 번째 줄 맨 위에 중간을 봐봐요. 거기다 줄을 차. 이게 조문이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 그게 조문.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의뢰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고? 자료 요구. 자료 요구. 그래서 사장님, 당신 집에 옛날 누수가 있었는데 뭐 방수공사 했다고요? 그러면 이 벽면에 대한 공사한 견적서 이런 걸 좀 가져와 보세요. 이걸 자료 요구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줄 누가 누구에게 요구한다고? 개공이 어떤 의뢰인? 이게 중개 의뢰인이 둘이요. 이게 어떤 의뢰인? 매도자,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자에게 자료 요구예요. 또 여기 매수자의 자료 요구. 또 틀려버려 또. 매수자가 뭔 자료가 있어? 지금 새벽에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집 하나 살라고. 뭔 자료를 달라고. 여기도 달라고 그래야 잔금이 자료야. 계약도 안 썼는데. 지금 조사 과정이라니까. 그래서 그것도 물어요. 잘 기억해야. 개공이 매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 얘는 없어. 이제 큰 2번으로 내려가요. 지금 우리가 기본서라서 여러 가지를 막 써놨어. 그러니까 이 실무 쪽은 여러분들이 줄친 거 얘는 전혀 필요 없어. 제가 설명한 걸 잘 듣고. 그래서 그러면 중구난방이 돼요. 기본서란 이제 구색 맞추려고 다 써놨고, 거기 보면 막 서식도 많이 넣어놨어. 왜? 책 두꺼워지라고. 이러면 일반 판매하려면 뭐가 막 들어가 있어야겠지. 강의 안 듣는 사람들은 이 책이 더 두껍고 이 책이 없는 자료도 있네.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출판사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막 집어도 이게. 그러니까 시험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약서 같은 거 보면 핵심을 보면 다 빼버렸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보는 사람들에게 물론 전혀 필요 없는 자료는 아니에요.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 시험 6과목이 급하기 때문에 그거 볼 시간 없어. 합격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비 오는 날. 그때 보는 거지.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줄친 걸 봐야지. 자, 2번을 봐요. 공부를 통한 확인. 공부라는 건 공적 장부인데 1번 행정청에 비치된 각종 공부는 목적에 따라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이 공적 장부를 통하여 물건의 기본적 사항이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때 이제 공시법, 민법, 공법 이런 지식을 총동원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고 넘겨보면 이제 공적 장부가 그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등기부 공부하죠. 등기부는 어떻게 생겼어?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소가에서 뗀다고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 뭐가 있어? 골목대장, 건축물대장. 대장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대장에는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동글뱅이. 여러분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요. 토지대장 떼면 소유자 나오겠지. 그래야 누건지를 알 수 있지. 여러분 공시법에 가면 대장을 왜 만든다고 그래요? 대장을 전쟁에 대비해서 대장.
세금 거들라고 만드는 거지. 그런다고 그러지. 공시법. 과세 자료. 그래서 사실관계를 기재를 정확하게 해. 권리관계를 기재해. 뭐 사실관계지. 물건의 상태를 사실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재지, 구조, 용도, 지목, 면적 이런 걸 써놓은 걸 사실관계. 권리관계는 소유권이나 전세권 이런 걸 권리라고 그러잖아. 민법. 그럼 권리관계는 뭐가 공시예요?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지. 그래서 등기부에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표제부는 뭐가 기재되어 있어? 여러분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지,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거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럼 표제부에 뭐가 나와? 나오지. 그럼 등기부에 소재지가 안 나오면 갑구 을구만 나오면 무엇이 소유자가 갑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산토끼가? 물건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이 물건이 이 사람 거다. 그래서 소재지, 구조, 용도, 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부를 만들 때는 대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겠지. 그래서 여기도 사실관계, 여기도 사실관계. 근데 이제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가 있지. 이게 이제 권리관계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장에도 소유자 나온다고 했잖아. 지금 동글뱅이 칠하고 있잖아. 세금 거들려면 이 건물이 누구 건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지. 그 소유자가 나온다니까. 아시겠나요? 공시법.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가 나오네. 거기에는 핵심은 경계예요. 경계. 이게 땅에 대한 소유자들이 이웃 간에 또 경계 싸움이 많이 벌어지거든. 그럼 누가 내 땅을 경계를 넘어왔는가? 경계를 확인한 대표적인 서면이 뭐라고? 지적도. 기억해야요. 등기부나 대장돼서 안 나와. 지적도. 임야도. 도자가 그림도자거든. 경계. 그런 게 이제 공시법. 그 다음에요.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들어봤죠? 다 공시법.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공법이 핵심이야. 이 공법. 동글뱅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개발제한구역인지 투기지역인지 이런 공법상의 제한의 대표적인 서면이 뭐라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래서 시험에 많이 물어.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도시개발법에 가면 환지 나오지. 환지. 가족관계 등록부. 상속인. 이런 거 알려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3대가 나오죠. 동사무소 떼봤지? 나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상속인 되게 나오잖아. 그런 걸 떼봐서 가족관계를 판단한다는 뜻이고,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서면들을 우리가 공적 서면이라 하고, 이런 걸 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조사해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2번. 이게 공시법이네. 등기부와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불일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장은 과세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 기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제부에 아까 사실관계 나온다겠지. 소재지나 면적 이런 게 나온다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야겠지. 어떤 물건이 갑건가를 알려면. 그러니까 대장을 가지고 표제부를 만드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겠지. 면적이 달라버리면 안 되지. 같은 물건이. 그럼 면적이 달라버리네 대장하고. 그럼 뭘 고쳐야 되냐? 어떤 서면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아니야. 뭘 고쳐야 해? 등기부를 고쳐야지. 이걸 이제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러지. 공부하셨나요?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면 무슨 등기예요? 처음부터 불일치하면 무슨 등기?
경정 등기지. 후발적으로 변경 등기지. 그런 게 다 공시법 시험 문제지. 그게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공시법이 좀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목이 안 되면 계속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선생이 왜 장안의 화제인가를 차츰 알게 돼. 자, 봐봐요. 계속 비웃는데 지금.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끝부분에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등 대장의 기준으로 판단. 그게 공시법 시험 문제잖아. 그 다음에 소유권의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소유 지분. 이건 권리관계지.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이요? 등기부가 우선이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공시법에 가면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장은 대장소관청에 통지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꾸라고 소유자를. 그게 일치돼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이게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의 공법 동글배 공법상의 차이가 나버려. 여러분 대장에도 지역, 지구, 구역이 기재돼요.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떼보면 그게 불일치하면 뭘 우선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우선합니다. 그것도 기억이야. 3번 현장조사. 자, 현장조사 임장활동인데 장부에 안 나오는 것, 미공시란 말은 장부에 안 나오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경우에 지세, 경사도를 말합니다. 경사도. 집안 토질 도로 현황, 건물 상태, 상태가 균열이 있는지, 방향,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부대시설 정원석, 정원수, 이런 건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오거든. 일조소음 진동도 안 나오거든. 도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안 나오거든. 입지. 이거 가봐야겠지. 그 다음에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점유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아, 없잖아. 민법, 공시법하고.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에? 할 수는 있지. 민법, 공시법. 근데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성립해? 자동으로 성립해? 법정지상권 아직 안 하셨나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성립 시에는 등기 필요 없지. 처분 시에는 등기하라고 돼 있지. 민법 다 종합이잖아 지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등기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 가봐야 되겠지. 그래야 되겠지. 그 다음에 또한 임목. 여러분 임목이 뭐예요?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겠지. 이건 등기부에 있는데 수량 나무를 뽑아 가버렸는지 누가, 수령, 생육 상태, 말라 죽었는지, 산불로 인해서 다 꼬실라져 버렸는지, 소실. 그러면 현장 다 가봐야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 물어요. 다음 중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할 내용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번은 체크해놨다 자주 읽어야 해요. 그 다음에 2번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일치 여부. 목차만 보면 돼. 이건 안 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3층 건물이 2종 근생시설이었어. 근데 이 매도자가 이미 다 원룸으로 개조해 버렸어. 대학가 주변이라. 다를 수 있지. 대장하고 실제가. 그 다음에 지적도상으로는 임야로 나와. 임야. 근데 실제 가보니까 다 개간해 버렸네. 야산이라. 그럴 수 있지.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맹지네. 도로가 없을 수 있지.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현장 답사는 필수예요. 필수. 안 가봤다가 이런 거 엉터리로 조사했다가 사고 치면 다 손해배상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현장 조사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뭐요? 미공시. 장부에 안 나오는 것들을 조사하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장부와 실제가 뭐요?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물을 때 다음 중 자료를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개업자에게는 누구에게 자료를 요청하냐? 그런 것도 간단하게 물어. 공적 장부. 아까 경계를 확인하려면 무슨 장부를 떼봐라. 지적도라겠지. 그렇게 물어. 대장상의 건물 방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그러니까 현장 조사지. 또 그렇게 물어. 막 섞어서. 이게 한 문제가 나와잉.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 방법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조사할 내용이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몇 가지가? 9가지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다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의 종합이에요. 봐요. 한 사람이 넘기니까 책을 다 넘기잖아. 저 앞에 두 사람이 선동했지. 고향이 부산이지. 맞지? 또 가만히 있다 혼나는 거 아니냐 해서 다 넘기기 시작하네. 어차피 넘겨도 모르는데 먼지만 나는데. 지금 일주 만에 책을 폈잖아. 먼지가 투성이 봐. 넘기면 먼지가 쫙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차 이걸 9가지를 나중에 외워야 돼요. 이미 우리가 227페이지에서 외웠거든. 확인 설명할 상 9가지 읽어봤었잖아. 그걸 또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한 바퀴 돌면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실무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줄친 데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이 9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서 다음 시간에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기초해서 딱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